여러분, 오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백만매미 한석우입니다. 저도 시장이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여러분들 걱정도 되고, 또 이 시장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 하는 많은 그 생각을 갖게 하는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지만 미국 시장이 간밤에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다우가 2.25%, 나스닥은 4.11%, 그 다음에 S&P 500도 2.78% 하락을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스닥의 주요 기술주들이 전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특히 테슬라는 21%가 넘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왜 그 요새 말로 동학개미, 서학개미 같이 하는 분 있죠? 그러니까 해외 직구도 하시고, 또 우리나라 주식도 하시고, 특히 이제 직구하신 분들, 우리나라에서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상당 부분 테슬라를 사갖고 계세요. 아마 어제도 상당히 그 빠지는데 쫓아 들어가서 또 사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도 걱정이 되는 하루였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시장의 주식을 설명하진 않고,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 제가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전해지는 소식만 거의 여러분들한테 중계 방송하듯 알려드린다, 이제 이런 얘기는 몇 차례 드렸죠.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분들이 해외 투자를 직접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젯밤은 진짜 잠 못 들은 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여러 가지로 좀 착잡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 떨어진 거에 비하면 굉장히 선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 다 1% 정도 이제 하락하는 선에서 끝났는데, 특히 이제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내일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오늘 많이 팔았어요. 기관이 양시장에서 5천억 넘게 팔았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하면 우리 시장이 오늘 선방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도 오늘 떨어졌지만 오늘 적극적으로 매수에 안 나섰어요.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개인 투자가도 마찬가지죠. 내일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큰 날이고, 심지어는 그 변동성이 3시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과거의 예를 보면. 그래서 선뜻 매수에 떨어져도 나서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내일을 좀 보자. 또 기관은 내일 때릴 거 오늘 먼저 좀 때리자. 그래서 개인들은 좀 현선물 쪽에서 사는 쪽이었고, 기관은 다 양쪽을 다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치고는 그래도 우리 시장이 굉장히 선방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미국 시장이 올랐냐, 떨어졌냐, 이런 전체적인 거, 또 미국 시장에서 기술 성장주가 올랐냐, 아니면은 전통적인 경기 관련주가 올랐냐, 이런 거는 그 다음 날에 우리 시장에 영향을 좀 주기는 줍니다. 어떻게 됐건. 그런데 이제 점차 그게 디커플링화 되는 그 폭이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 진짜 너무 달렸어요. 우리 시장에 비하면. 근데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에 비하면 아직도 우리 시장은 좀 싸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첫째, 우리는 미국 시장처럼, 제가 그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망나니처럼 오르는 주식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우리랑 좀 차이가 있다. 같은 기술 성장주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시장은 이미 이 기술 성장주가 조정권에 들어와 있었어요. 미국 같지가 않고 이미 우리는 1차, 2차 가볍게 조정받으면서도 그랬고,
이미 조정권에 들어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결을 달리한다. 그리고 또 우리도 뭐 미국도 유동성 크지만 우리도 다시 고객 예탁금이 63조가 넘었으니까 이런 그 매수 잠재력은 상당히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쯤 되면 저는 이제 그 제가 그동안에 많은 경험을 40몇 년 동안 해오면서 그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이쯤이면 가지실까 하는 거를 제가 알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뭐 이런 생각을 드실 거예요. 아, 이도저도 다 싫고 그냥 돈돈만 되면 난 팔고 주식시장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이제 떠오를 때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 때는요, 아직 조정권이 안 끝난 거예요. 근데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라는 거. 이게 조정권에 들어가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9월, 10월은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금년에 새로 주식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진짜 경험해 보지 못한 진짜 그런 본격적인 조정을 경험하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드린 말씀으로 나는 내년 주식시장은 알겠는데 내일의 주가는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라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열심히 봐주시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이제 가끔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종목 찝어주고, 뭐 저는 많이 알거든요. 그런 사람들 다 업계 후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알아요. 심지어는 이제 우리 백만개미 제가 그냥 이렇게 재능 기부로 쉽게 시작했는데 막 사람들이 빨리 늘어나고 이러니까 저한테 뭐 연락해서 이렇게 종목을 막 추천하는 친구도 있어요. 되게 좀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오른 것도 있고 뭐 그냥 내리 꽂은 것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도 그런 댓글 달았는데 아니 지수는 어제 올랐는데 왜 당신은 맨날 조정이라고 그러느냐? 기술 성장주만 주식이냐? 딴 거 오르는 것 좀 봐라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런 주식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쪽에는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종목을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자료도 보고 그렇게 해갖고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네이버를 더 살까 카카오를 더 살까 이거는 본인이 결정하셔라. LG화학을 살까 SDI를 살까 이것도 본인이 결정하셔라. 이제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댓글란에 제가 이제 자꾸 지우는데 와서 막 이렇게 노이즈 만들고 뭐가 맞고 막 그렇게 자기 의견을 막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의견은 얘기하실 수 있죠. 좋은 의견은 제가 그냥 저랑 같지 않아도 좋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가 왜 그러는지 이제 저는 알죠. 그 후킹해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사람을 빼가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도 쓰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추천받은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위험해서. 왜냐하면 개인 투자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한 종목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요새 하는 말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IP 추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거를 진짜 아주 좋은 의미에서 참고하시는 여러분들이 피해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다시 이제 시장 얘기로 돌아오면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경험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무섭고 그렇겠지만 이 정도면 견딜만 하다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에 끝까지 삼성전자가 버텨주면서 플러스를 냈으면 지수 관리는 더 했겠죠. 그래도 오늘 삼성전자 굉장히 잘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화웨이 때문에 15일부터는 이제 화웨이의 반도체를 팔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배드 뉴스죠. 근데 이제 그 뉴스의 양면성이 있어서 굿뉴스 쪽으로 해석을 하면 궁극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뭐 휴대폰이나 이런 쪽에서 시장을 넓힐 수 있는 이제 그런 또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단독으로 그 반도체만 만들어야 되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타격이 컸고, 근데 또 외국인들은 오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많이 샀어요. 외국인들은. 그게 이제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길게 보고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저보고 또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다신 분이 있어요. 왜 단타를 권유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분은 아마 제 거를 다 안 보시고 막 건너뛰기 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갑자기 들어와서 건너뛰기로 대개의 경우 이제 제 영상이 기니까 결론이 뒤쪽에 있으니까 뒤쪽만 보시고 가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한 전략을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주식을 사야 되겠습니까? 어떤 주식? 쉽게 얘기해서 시가총액이 적어갖고 그냥 몇 사람이 그냥 짜고선 짠다는 게 좀 웃기지만 뭐 의견을 같이 합쳐서 뭐 이런 뭐 좋은 스토리가 있다 이래가지고 휙 잡아채면 단기적으로 확 올라가는 주식도 있어요. 요새 이제 그린 뉴딜 관련돼서 그런 주식 많잖아요. 진짜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많이 간다 그래도 하시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섹터의 밸류 체인에 이렇게 관련돼 있는 그런 이제 중형급들은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거는 이런 게 있잖아요. 내일 이제 만기일이니까 이게 지수 관리용으로도 쓰인단 말이에요. 워낙 크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반도체 관련된 후단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그거 뭐 지수 관련 안 받고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주식은 또 그런 대로 또 움직여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뭐 이쪽에 달든지 제가 편집하면서 봐갖고 안 되면 제가 마지막 인사드리고 그 뒤에 그냥 화면으로 좀 달아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그런 데 관련된 그런 종목들 중에서 좀 해보시라. 제 전략은 이런 거였잖아요. 주식을 살 때 우리가 첫째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이런 거 보잖아요. 뭐 수익성이 좋으니까 안정성은 당연히 좋을 거고. 근데 수익성이라는 게 저는 그런 겁니다. 성장성은 있는데 실적이 나쁘다. 그럼 그런 건 살 수가 없어요. 성장성이 안만 좋아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시장 같은 데서는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할 수 있는 게 BBIG라고 얘기하는 이제 뭐 우리가 배터리, 뭐 바이오, 언택 관련, 게임 관련 뭐 이런 것 중에서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거를 기본 포트폴리오에 담고, 그래서 그 기본 포트폴리오가 아주 4월부터 시작해서 낮은 가격에 되신 분들은 전체 투자 재산의 60%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현금을 갖고 계시는데 이거는 봉합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이게 조정을 받을 때 때리고 그 다음에 조정의 끝에서 다시 사서 가면 참 좋죠. 근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그림처럼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쫓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팔아놓으면 다시 재매수 시점을 찾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그 재매수 시점을 잘못 잡음으로 해서 엉망이 될 수 있으니
우리가 기본으로 포트폴리오에 넣은 거는 그냥 그 안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든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년까지 한번 가보자.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암만 시장이 조정을 받고 되돌아와도 살 수 있는 게 이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사시겠어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또 그런 얘기 자꾸 나온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동안 안 오른 종목들, 걔네들을 신경 써야 된다. 그동안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뭐가 가면 안 오르는 게 쫓아가기는 해요. 그래야 시장이죠. 얘가 뭐 상폐되지 않는데 그냥 그렇게 있을 수는 없죠. 하지만 제 말씀은 뭐냐면, 이 메인 주식을 갖고 이렇게 하다가 또 요게 조정받을 때는 얼른 가서 저쪽 가서 그동안 안 오른 종목을 사갖고 거기에는 무슨 이 비전이나 이런 것도 없죠. 그리고 아무래도 뭐 실적도 그렇게 딱히 PBR만 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사갖고 거기서 먹고 나와서 이거 조정받으면 그때 다시 사서 간다. 이게 그림을 그리는 거지. 실제로 매매에서는 잘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로 왔다 저리로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제가 몇십 년의 경험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저도 현역에 있어서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조금 하면 지금은 뭐 그동안 소외받던 안 오른 잠잠하던 애들이 좀 그쪽에 신경을 눈여겨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걔네 뭐 한 2, 3일 오르면 커봐, 저 사람 잘 보네, 뭐 이렇게. 근데 이쪽은 기존에 가던 조정받는 쪽은 이건 까맣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진짜 시장에서 내가 임해야 될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지금 다 때리고 저쪽 가서 또 저거 하다가 또 거기서 뒤늦게 들어가서 또 물리고 그래서 그게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여러분들한테 여쭤봤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댓글 다는 거 보면 대충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에 여러분들은 소신이 있으십니까? 이 종목을 왜 가지고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하고 제가 이제 질문을 자꾸 요새 며칠째 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멘탈이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시작도 안 한 조정인데 왜 이렇게 겁을 내십니까? 그거는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소신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누가 이 얘기하면 이 말 갖고 저 얘기하면 저 말 갖고 그러잖아도 뭐 자꾸 깨져서 지금 미치겠는데, 그러니까 막 흔들려. 그 다음에 이제 뒤죽박죽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본인도 몰라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게 한번 꼬이기 시작을 하면. 그래서 제 얘기는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게 뭐 한 달, 두 달 해갖고 거기서 털고 뭐 얼마 먹고 이게 일용으로 하는 게 아니냐. 데이 트레이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좀 긴 호흡으로 보는 과정에서 지난 8월까지 계속해서 올라와 줬으면 좋지만,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 이런 조정기를 겪는다. 근데 슬기롭게 조정기를 넘어가야 되는 이유는 이런 거다. 만약에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 난 소신이 없다 그러면 당장 파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장 파셔야 된다. 그건 두 번째, 이익이 났으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팔아야 되고, 소신이 없다면. 두 번째, 손해가 났으면 더 손해 나지 않게 빨리 파셔야 되고. 왜? 결국은 조정의 저점에서 파실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 조정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치고는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착한 조정이에요. 이렇게 진짜 힘들게 합니다. 조정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오면. 왜 그러냐? 이 괴롭힘이, 첫 번째, 이게 저는 이런 시시때때로 발작을 하는 그 미국 시장 때문에 그래요. 미국 시장은 거의 지금 이제 발작 상태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버슈팅을 한 데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첫 번째 주저앉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게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나쁜 이유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시장이 스스로 힘이 드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걔가 주저앉아서 정신 차릴 때까지 예, 기다려야죠. 근데 미국 시장은 우리 같지 않아요. 전 세계의 자금이 다 글로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FOMC 다음에 문제라든지 지금 뭐 민주공화당 추가 부양에 대해서 뭐 말은 많고 뭐 그렇지만 그것도 뭐 어떻게 해서 극적으로 뭐 찾으면 또 시장이 언제 그랬냐는 듯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뭐 밤사이에 뭐 그렇게 강하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은 아닐 것 같고 뭐 어제 큰 폭 하락했으니까 뭐 그게 조금 낮으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이렇게 해서 거의 지금 미국 시장은 이게 좀 발작 같아요. 그런 이제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돼야 된다. 미국 시장이. 두 번째, 코로나 재확산. 이거 이제 우리 많이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확진자 수가 밑으로 떨어지면 이것도 우리한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죠. 충분한 조정을 거쳤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충분하게 돼 있느냐. 근데 저는 아직 가격 조정이 덜 됐다고 보는 거예요. 시간 조정도 덜 됐다. 왜냐하면 이 시장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스케줄들이 계속 지금 달려 있어요. 10월까지. 결국은 10월 중순 넘어가면서 실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야 그래야 시장이 정신을 차릴 거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메인 포트폴리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근데 메인 포트폴리오도 늦게 와서 없다.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 전체 중에서 포트폴리오 중에서 내가 메인에 뭘 넣을 건지 해서 그 메인에 속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아니면 그 밑에 밸류 체인의 중형급이든지 제가 이제 오늘 알려드릴 그것들을 떨어질 때마다 분할해서 서둘지 말고 떨어질 때마다 분할 제가 그랬잖아요. 떨어지는 날이 열흘이면 한 달에 떨어지는 날이 열흘이면 10번에 나눠서 하루에 한 주를 사는 한이 있어도 이런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왜냐하면 조정 기간이 길고 언제 끝날지 모를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나머지 현금 갖고는 어떡하냐. 나머지 현금 갖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도지 이외에 현대차도 나름대로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SK텔레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엔터주 그래서 엔터주에 뭐 그 빅히트가 만약에 IPO 하면 거기서 25% 지분을 갖고 있는 뭐 넷마블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전통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 뭐 SM, YG, JYP 이거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게 떨어질 때 이렇게 사셔갖고 오르면 이거는 그냥 보유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익이 나면 기대 수익 짧게 잡고 탁 그냥 쳐서 파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떨어지면 이렇게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해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메인하고 그러니까 이걸 왜 단타를 하느냐는데 이건 단타라는 게 단타죠. 근데 이 트레이딩 매매를 하고 계셔야 돼. 그래야 여기서 조금이라도 수익이 이렇게 나면서 전체적으로 계좌가 좀 여유를 찾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메인 선도주의 밸류 체인은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기대 수익을 철저하게 낮게 잡아야지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질문하시는 게 LG화학 분사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거 제가 2차례나 자세히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LG화학이 이루고 있는 거는 조정기에 들어와서 그런 거지 분사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분사를 물적 분할로 확정된 건 맞아요. 그 물적 분할을 해요. 자회사를 만들어서 IPO를 해서 그래야 자금을 받을 수혈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회사를 보면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거기에 특별한 기존 주주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거는 우리가 그 CFO 얘기해서 좀 캐치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분사 때문에 이걸 못 산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하락장이 더 무서워요. 근데 하락장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네, 모르니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 어디까지 갈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상승장은요, 아, 이거 올라서 언제 팔아야 되지 하면서 느끼는 공포하고 지금 여러분이 이제 최근에도 다 겪어보셨잖아요. 하락의 공포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하락의 공포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상승 내가 보고 있다가 아이 난 여기서 이제 그만 먹을래 이러면 되잖아요. 그건 자기의 결정인데 이 하락장은 자기 결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무서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렇잖아요. 나녹스 얘기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거 뭐 어떤 분이 질문해 주셨어요. 실제 뭐가 있는 거냐? 뭐 실제 없는데 나스닥에 상장이 됐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거는 뭐냐면 찍은 영상들, 의료 영상들을 크라우딩 올리는 것부터 하는 거를 이제 SKT가 만들고 기계도 SKT가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계를 저가기 때문에 2, 30억 하는 게 뭐 천몇만 원이면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계를 안 판답니다. 우리 정수기 같이 렌트를 한대요. 그래서 사용료를 받는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전부 갖는 거죠. 그런 데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FDA에 아직 승인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의료 장비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 신청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결론을 내면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첫째, 무서워하시지 말라. 이거는 제가 10월 중순까지 이럴 거라고 이미 말씀드렸지 않나.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 과정을 가는 거다. 또 이러다가 아닌데도 올라요. 그렇지만 끝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갈 거고 떨어지는 날마다 그렇게 사고 메인 주식이 불안하면 저는 원래 종목 잘 얘기 안 하는데 그거는 밸류 체인에 있는 거니까 그것들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그 중에서 또 골라서 나는 2차 전지 회사보다는 그 밑에 밸류 체인을 사겠다든지 반도체보다는 밑에 뭐 검사 장비 쪽을 사시겠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5G도 난 뭐 텔레콤보다 이쪽을 하겠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이 시기를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제일 무서운 게 그냥 지레 겁먹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도 보면 양봉 만들잖아요. 물론 빠졌지만 양봉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 안에 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내일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 다들 몸을 좀 사렸어요. 그런 것 치고는 굉장히 선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내일 또 보니까 내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내일 시장 정리해갖고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